그리고 보호 요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이 세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으로 이제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보호 기간은 회사가 자체적입니다. 그러니까 비밀로 유지되고 관리되는 동안을 보호 기간으로 잡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계속 그 영업 비밀에 대한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를 안 하는 공개하게 되는 시점까지 어쨌든 보호 기간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업 비밀로 보호할 때 이제 장점 같은 게 비밀로 유지하는 한 기간 제한 없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기간 제한 없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특허권으로 보호받기 어려워. 지금 한 가지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영업 비밀하고 특허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특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출원을 진행을 하면 그 특허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공개가 됩니다. 정보가. 대신에 그 공개된 정보다 할지라도 그거를 침해해서 어떤 타사나 다른 경쟁사가 사용을 했었을 때 처벌 대상이 되는데 영업 비밀은 저희가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회사 자체적으로 비밀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근데 그런 어떤 영업 비밀 같은 경우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이제 차후에 제가 말씀 계속 진행해서 드리겠지만 그 외부로 유출을 하거나 그 영업 비밀을 경제적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했었을 때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영업 비밀의 보호의 목적입니다. 이게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 국가에서 정하는 부분입니다. 국가에서 정하는데 영업 비밀 보호 제도가 타인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트립스 협정에 따라 92년 12월 15일 날 도입된 제도로서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국에서 모두 도입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영업비밀 침해 행위, 그러니까는 회사 내부 사람들, 이제 뉴스에서도 보시겠지만, 그리고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영업비밀 침해 행위가 일어났었을 때 이제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민사하고 형사,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민사는 어떤 거고, 형사는 어떤 건지. 네, 민사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 취득 행위, 그러니까 뭐 절치기망 협박, 그리고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공개하는 행위. 그리고 부정 취득된 영업 비밀을 악의 중과실로 취득, 사용, 공개하는 행위. 그리고 선의 취득 후, 선의 취득이라는 거는 의도하지 않게 아니면 업무상 취득하게 되는 경우를 선의 취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악이나 중과실로 사용이나 공개하는 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사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밀 유지 의무 위반 행위 같은 경우에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 공개하는 행위, 그러니까 부정한 목적이라고 보면은 대부분 이제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부정 공개된 영업 비밀을 악의 중과실로 취득, 사용, 공개하는 행위, 그리고 선의 취득 후 악의 중과실로 사용, 공개하는 행위 등을 침해 행위로 지금 구분을 하고 있고요. 형사적으로는 형사적으로 이제 침해 행위 같은 경우에 이제 부정한 목적, 영업 비밀을 취득, 사용, 누설하는 행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하는 행위, 그리고 삭제 반환. 저희가 그 회사에서 그 담당자들이 사용했던 정보들 같은 경우에 이제 퇴사할 경우에 삭제 반환 요청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요구를 받고서도 계속 보유하는 행위가 그 침해 행위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부정한 수단, 그러니까 절치, 기망, 협박. 그러니까는 임의로 그 회사 영업 비밀을 유출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자기 아랫사람의, 그러니까 아랫사람 혹은 뭐 경우에 따라서 윗분이 될 수도 있죠. 그런 부분들의 약점을 잡고 협박해가지고 그 자료를 탈취를 하려는 시도, 어떤 그런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 비밀을 취득하는 행위들을 전부 다 침해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 비밀을 취득하고 사용하는 행위.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서든지 회사에 대한 영업 비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정보들을 탈취하려거나 하여튼 그런 일련의 모든 행위가 전부 다 민형사상에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 그러니까 침해 행위로 규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저기 교육 받으시면서 궁금하거나 질의사항 있으면은 바로 물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딱딱한 것 같으니까 재밌게 좀 해주세요. 저기 악의적인 것과 뭐 이런 그 기준은 악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회사에서 퇴사를 앞두고서 자기가 의도를 가지고 사업자를 이제 낼 목적으로 해가지고 정보를 취득을 하는 행위죠. 영업 비밀들을
체증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거를 활용을 하는 행위. 근데 선의적이라는 거는 선의취득이라는 거는 어쨌든 그냥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 머릿속에도 정보가 다 들어가잖아요. 자기가 했던 일들. 근데 그거를 의도하진 않았지만 나가가지고 경쟁사나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사업자를 차려가지고 활용하는 행위,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그런 거를 악의적인 거하고 선의적인 구분을 합니다. 예. 만약에 저희가 이제 개발하는 예. 제품에 대해서 예. 좀 이제 뭐 어떤 저희가 이제 어떤 자발적인 이런 네. 시스템으로 뭐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샘플을 가지고 밖에서 뭐 설문조사를 한다거나 사람들에게 뭐 보여줄 시연을 뭐 샘플이 이 정도 나는데 한번 뭐 회사에 어떤 기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의 의견을 좀 받고 싶어서 샘플로 이렇게 했다가 네. 누군가 찍어서 만약에 뭐 이게 디자인적으로 예. 이렇게 되면 그것도 어떤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게 그러니까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다라 그러면은 어찌됐든지 간에 사실은 그게 또 지금 그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이 회사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어떤 그런 행위를 했었는데 그 행위가 누군가가 예. 이제 그걸 설문하는데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뭐 추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누군가 찍어가서 네. 그러니까 회사에서 영업 비밀 어떤 것이 영업 비밀이라는 걸 지정을 해줘야 되는 게 맞고요. 그 지정을 해주게 되면 그 담당자가 있는 게 맞고 그 설계 파트 하시잖아요. 이제 그럼 저희 회사에서 만드는 모든 도면은 클라이언트들이랑 협의해서 스펙을 갖고 해서 제작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담당자가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영업에서 활용을 하려고 하면 그 담당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지금 선의적으로 회사를 위해서 영업 활동을 하려고 그러는 거라고 하면은 그 전에 이게 어떤 영업 MF테크나 회사에서 영업 비밀로 회의되고 이게 그 공개될 수 있는 한도가 어디까지인지 그죠? 네. 지금 그 사람들의 의견이나 이런 뭐 설문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져갔는데 회사에서는 그거를 감추고 있는데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인데 그걸 누군가 좋은 의도로 가져나가서 하면은 절차에 네.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내부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회사에는 영업 비밀을 회사에서 그 비밀을 이건 비밀이라고 정할 것이고 그거의 담당자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는 꼭 필요할 것이고.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람 있으신가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까 그 전 페이지에서는 말씀드렸던 게 어떤 침해 행위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일련의 어떤 모든 행위들이 이제 침해 행위로 규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구제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민사적으로는 저희 회사 측에서 이제 금지, 예방,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영업금지 가처분이라든지 어떤 그런 형태의 청구를 할 수 있고, 또 폐기, 제거를 법원을 통해서 저희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신용회복조치 청구라는 부분. 신용회복조치 청구라는 부분은 사실 실효성은 좀 떨어지는 부분이고 대부분 보면 손해배상 청구 진행이 됩니다. 근데 지금 대체로 보면은 지금 그 판례가 추후에도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회사가 그 계산하는 기상하는 그 배상액의 한 5배까지 인정이 되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저희가 손해를 10억을 손해를 봐서 청구를 했다 그러면 50억까지 배상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리고 형사적으로 이거는 이제 그 인신을 구속하는 행위까지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국내 유출을 했었을 때 영업비밀에 대해서 국내 유출했었을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상당히 되게 무거운 형벌입니다. 그리고 국외 유출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의 처분을 내리는데요. 그러니까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까지. 여기에 손해배상은 별도입니다. 회사가 청구하는 손해배상은 별도고, 그러니까는 저기 네. 보면 국외 유출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이나 무슨 뭐 SK 뭐 이런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돼서 TV 뉴스 같은 데서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접할 수 있는 게 이제 그런 건데 저 형사 쪽으로 수사 단계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 수사관들이 저 국외 유출에 대한 영업 비밀을 담당을 하고 그거를 담당을 해가지고 밝히게 되면은 TV까지 나오게 되면 징계 케이스예요. 점수가 그 형사들한테. 그래서 저런 거 걸리면 형사들이 가만 내비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그 사람들이 파가지고 하는 케이스가 돼가지고 더 무겁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사담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처벌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데 잘 보이시나요 지금? 보세요. 그리고 잠깐만 네. 저희가 오늘 영업 비밀 이 교육을 하는 이유는 다 뭐 이해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영업 비밀이라는 게 회사에서는 그 영업 비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뭘 알아야지 이거를 갖다가 뭐 조심하고 안 조심하고를 알 수 있는 거니까 너무 경직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 회사에서 정하는 거는 이제 유출이 되면 안 된다는 거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있고 그게 궁금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상급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뭐 행위를 해야 되는 것도 맞고 뭐 아까 그런 부분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첫 번째 사례는 이제 2차 전지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부분인데 간부급 직원이 구속 기소됐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재판 받기 전에 구속을 먼저 시킨다는 거거든요. 구속 시켜놓고서 그 법원에서 그 재판을 진행을 한다라는 의미고요. 상당히 좀 강력하게 처벌을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그 효성 전 임원 구속영장 신청 이것도 이제 재판 받기 전에 구속영장 신청을 해가지고 그 영업비밀 유출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 진행을 한다는 의미고 그리고 여기 보면 얼마 전에도 나왔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 영업비밀 이제 중국 기업에 빼돌린 협력업체 직원 이런 중국 기업에다가 빼돌리고 해외 유출하는 경우가 가중처벌되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또 이게 되게 유명한 사건입니다. 빼돌린 자료를 특허침해 소송 해가지고 그 미국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승소하긴 했는데 국내에서 이제 그 삼성전자 부사장이 지금 구속된 사례죠. 그리고 영업비밀 침해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5배로 늘어난다. 그러니까 회사가 청구한 금액의 5배까지 추가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소소한 내용이긴 한데 약국에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같은 약사 이제 페이 약사가 있고 그리고 또 그 사업주 약사가 있는데 그 페이 약사가 같은 건물에다가 개업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보면은 약국에서 뭐 처방전 내리고 그 병원에서 처방전 내려가지고 이렇게 약 지어주고 하는 게 무슨 영업비밀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게 법원에서는 영업비밀이다 판단을 해서 그 같은 건물 내에 그 개업한 약사를 영업정지를 내린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판례들이 있는데 이제 서류, 그러니까 영업 비밀 관련된 서류들 아까 제가 삭제 요구하고 반환 요구하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반환했습니다, 삭제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가지고 있었던 경우죠. 근데 저게 그러니까는 저거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할까 하는데 중요한 게 그 저희가 이제 업무용으로 직업된 뭐 노트북이 됐든 아니면은 이제 휴대폰이 됐든지 간에 업무용 폰 같은 경우에 저희가 퇴사를 하면 이제 포렌식 진행을 하는데 포렌식 하다 보면 거기에 다 나옵니다. 정말 내가 어떤 문자를 보냈고 어떤 내용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문서를 다운로드 받았고 또 어떻게 보냈는지가 다 나옵니다. 그게 그래서 단순 보관도 실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위약벌이라는 게 그겁니다. 이제 회사에서 이거를 취급하고 하는 기간에 보안유지 서약서라는 걸 저희 회사가 작성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위약벌 규정이라는 걸 넣거든요. 손해배상 외에 추가적으로 너 이런 행위 했으면은 기업께서 이런 행위를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한 2, 3억 정도 추가로 저기 배상하게끔 할 거예요 라는 조항이 들어가는데 그런 조항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인정을 해줬다. 이제 그 내용입니다. 너무 딱딱한 얘기만 드렸는데 포렌식 좀 전에 그 포렌식 얘기를 했는데 뭐 휴대폰 포렌식하면 뭐 카톡 내용이나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뭐 그것까지는 뭐 어떤 중요한 수사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냥 일반적인 포렌식이라고 하면은 업무를 하기 위해서 내가 내 노트북에다가 이런 정보를 갖다가 갖고 있었다. 근데 그게 업체로다가 업무를 하기 위해서 보내고 이런 거는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건데 이제 퇴사를 하면서 이걸 가지고 나갔다라든지 본인 이메일로 이걸 옮겨놨다라든지 또 외장하드 거기에는 E라고 표현이 되더라고요. 포렌식을 했더니 그 외장하드에는 E 드라이브로 이제 뭐 몇 월 며칠 날 이게 어떤 걸 옮겼다 이런 것까지는 디테일하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의도가 다 보이는 거고 회사에서는 다 반납하고 나가라 그랬는데 노트북은 반납했는데 여기에 있는 중요 정보를 자기가 빼돌려 가지고 나간 게 다 들통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걸 알면은
만에 요만큼 뭐 유혹이 있건 뭐 그래도 안 하면 되는데 모르면 또 할 수도 있잖아요. 세상 사는 게.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포렌식이라는 거는 그 정도까지는 나온다는 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저희 이제 회사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이제 MF의 주요 영업 비밀, 저희 회사에서 그 영업 비밀로 취급하는 정보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대분류해서 보면 이제 연구기술 정보, 이제 저희 회사에는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부설 연구소에서 실험 분석에 대한 정보, 뭐 실험 분석 데이터 자료, 뭐 실험 결과서, 리포트, 뭐 연구 재료, 그리고 연구 결과 보고서 회의록, 그리고 신제품 사양 설계도, 뭐 규격서, 그리고 이제 시제품, 그리고 시제품 개발 계획까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영업 비밀로 그 보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공통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반도체 장비 쪽하고 그리고 이제 그 연구소 쪽에서 개발한 품목 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조 정보에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설비에 대한 레이아웃, 그리고 제조 공정 방법, 그리고 제조 설계도, 그리고 금형, 그리고 원료 규격서, 뭐 조성 비율, 뭐 품질 관리 정보, 그리고 원가 계산 정보, 그리고 재료 구입 정보 등등을 저희가 영업 비밀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 영업 정보, 이건 이제 저희 회사 영업부 관련된 부분인데, 판매 전략이라든지 시장 정보, 그리고 그 고객사 정보, 그리고 제품 서비스 가격 정보, 그리고 신제품 판매 정보, 제품 출시 전 광고 정보, 그리고 고객 클레임 정보, 그리고 이렇게 하는 교육 정보들, 교육 관련된 데이터들도 전부 다 저희가 지금 그 영업 비밀로 보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영 지원 정보, 저희 이제 관리부에서 지금 취급하는 문서들인데, 중장기 경영 계획서, 사업 계획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 그리고 미공개 경영 정보, 그리고 저희 회사 결산 정보, 저희가 직원들한테는 어느 정도 공개하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결산 정보도 그 영업 비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경영 정보 시스템 뭐 구성도라든지 경영 정보 시스템 운영 매뉴얼, 뭐 계정 리스트, 패스워드 리스트, 뭐 기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영업 비밀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 정보, 이제 저희 회사 조직도가 있는데 조직도도 사실은 대외비입니다. 대외비. 그래서 뭐 임직원 정보부터 해서 그리고 연구 인력 수급 정보까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영업 비밀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작년에 그 영업 비밀 보호 현황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 비밀 보호 센터라는 곳을 통해서 특허청사나 그쪽에서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 지적 사항들이 쭉 나왔었는데, 저희도 아무래도 이제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좀 허술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걸 보완을 한 겁니다. 1번부터 10판까지. 그러니까 일반 정보와 영업 비밀을 구분을 하고, 그리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영업 비밀임을 표시하고, 그러니까는 이재일 차장님 아시잖아요. 우리 그 도면 하단에 보면은 네. 이거를 뭐 무단으로 복사하고 열람하고 회사 허가 없이 하지 못하게끔 한다는 어떤 비밀 표시 돼 있고, 문서상에 저희가 보면 컨피덴셜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기밀로 취급한다라고 저희가 그 워터마크 집어넣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영업비밀 해당 여부 및 영업비밀 보호 의무를 고지하라. 지금 저희가 이렇게 교육하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영업비밀 아까 해당되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게 영업비밀입니다라고 고지하는 차원에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런 교육하는 부분. 그리고 영업비밀 접근 사용자의 권한을 제한하라. 그러니까는 지금 저희가 그 부서별로 그리고 중요 정보라 하는 부분들은 그 접근 권한을 제한을 뒀습니다. 뭐 이카운트 ERP 저희가 쓰기도 하고 있고, 드랍박스 그 클라우드 통해서도 그 권한 설정을 지금 해놔서 볼 수 있는 데이터하고 볼 수 있는 데이터를 구분을 해놨거든요. 그리고 영업비밀 개발 보관 장소를 별도로 만들어 관리하라 라는 부분. 이제 위층에 지금 2층에서 저희 근무하시는 그 두 분 아시다시피 2층 우리 지문인식 하고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게 구분을 해놓는 맞아요. 겁니다. 기억나요? 들어갈 때. 들어갈 때 이거 지문인식 하고 예.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통제구역이라고. 네. 그리고 접근 가능성 있는 자한테 영업비밀 보호 의무를 부과하라. 지금 이렇게 교육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나눠서 지금 교육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신규 입사자 위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보안관리 전담 인력을 지정하라. 지금 보안관리는 저희 박찬수 이사님하고 저하고 관리부 저기 이대 차장께서 지금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보안 교육 실시 지금 하고 있고, 보안 관련 규정은 저희가 기존에 만들었었는데 지금 계속 업데이트 하고 있거든요. 왜냐 이게 법령도 법리도 많이 변경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절묘하게 자료를 유출해 나가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리고 분쟁에 대비한 영업비밀 관리 증거를 확보하라.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포렌식이라든지 저희가 메일 계정을 저희 회사 입사하시면은 개인 메일 계정을 부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지금 그런 메일 계정 활용해서 지금 진행해가지고 저희가 일일이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10가지 뭐 지적사항 났던 부분,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완이 된 상태입니다. 페이지.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도입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지금 기한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저희가 기술 지킴이,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 보유한 PC, 뭐 서버에 대한 온라인 해킹 시도를 뭐 24시간 360일 실시간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신속히 조치 대응하고 취약점 분석을 통해 이제 보안 사고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 지금 저희가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는 거 외에 이건 추가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부 정보 유출 방지. 이게 지금 보면은 그 영업비밀 유출 사건들이 대부분 그렇단다니까. 한 50%가 퇴사자들이 50%가 정보를 들고 나가가지고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 내부에 남아서 계신 분도 한 30% 되시고, 그리고 외부에서 이렇게 내부 직원들을 접촉해가지고 빼가려고, 아니면 해킹이라든지 해가지고 하는 게 한 30% 되고, 그리고 내부 직원이 한 20% 정도가 외부의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지금 현재 사건도 나와 있는 거 보면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70%가 직원들, 그 인적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구축을 해서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회사 것과 회사 게 어떤 거라다라는 거를 계속 말씀드리고 주지를 시켜드리려는 차원이에요. 예. 그렇게 좀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요 부분들도 그렇습니다. 이제 뭐 악성 코드, 랜섬웨어 탐지,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디지털 포렌식, 디지털 증거, 이게 그냥 개인 사설업체에다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기부 또는 아니면 특허청 산하 영업비밀 보호센터 통해 가지고 그 포렌식 증거를 저희가 확보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뭐 계시는 동안 근무하시면서 하실 때 저희가 한다는 취지는 아니고, 퇴사하실 때 사용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포렌식을 통해 가지고 관련 자료들을, 데이터를 저희가 확보해 놓고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퇴사할 때 뭐 핸드폰에서 포렌식 개인 거는 아니고요. 네, 개인 거는 아니고요. 네, 개인 거는 아니고요. 업무폰. 지금은 제가 업무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영업비밀 보호 현황에서 공공기관 임치, 그러니까는 저희가 어떤 기술상의 정보나 경영상의 정보들을 이제 그 관에다가, 공공기관에다가, 뭐 특허청 산하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 그 중소벤처기업부 통해서 그 산하기관에다가 저희 경영상의 정보들을 지금 저희가 인치를 해서 데이터를 그쪽에다 올려놓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혹시 이제 법률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었을 때 어떤 증거 형태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도입해서 진행하려는 취지입니다. 예. 자, 일단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이고, 혹시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저요. 예. 저는 그 인턴 할 때 예. 업무폰 안 받고 예. 그 사진 같은 거 제 핸드폰 찍었는데 예. 그런 거 그냥 나한테 삭제하면은 그렇죠. 문제 없는 거지. 삭제. 예, 삭제, 예, 그거 삭제. 안 하면 예. 예. 근데 만약에 포렌식을 해서 그게 또 나왔어. 아니 근데 개인폰은 저희가 참 이게 좀 그 영역이, 근데 그러니까- 개인폰은 저희가 건들 수 예. 없고, 이제 본인들이 그거를 가져나가, 만약에 이제 퇴사를 하면 그걸 가져나가면 안 된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숙지하고 퇴사할 때도 고지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하면 되는 거고, 그거를 다른 이메일이나 뭐 외장 하드나 USB나 이렇게 해놓을, 그죠? 이제 그런 부분 얘기하는 거고, 그냥 계속 다니면 돼요. 그냥. 예. 그러니까 자꾸 저는 딱딱한 얘기만 드리는데, 이게 사건화 됐었을 때 저희 개인이 사기업에서는 그걸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이게 사건화 됐었을 때 이제 뭐 형사적으로 저희가 고소를 하거나, 이 사람이 이런 일을 벌였어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그건 알아서, 그 본인들도 네. 이렇게 업무를 하고 생활을 하고 일을 하다 보면은 이거를 공유를 해야 되는 건가? 같이 움직인 뭐
부서장이나 임원이 그거 공유를 하는데 이게 공유해도 되는 건가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묵과하고 넘어가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알면은 그거에 대해서 뭐 우리가 또 나머지 직원들도 또 기존에 있던 직원들도 다시 교육을 하겠지만은 이의 제기도 해볼 수 있는 거고 그잖아요. 특히 지금 개발 쪽에 있는 팀들은 되게 그 비중 있게 다루잖아요. 그 지금 보안을 갖다가 공장장도 저 H5는 근처도 안 가. 왜 그러냐면 관심 자체를 갖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알아서 도움될 게 있으면 좋아한데 알아서 도움될 게 없고 본인들 열심히 하니까 그냥 모르고 있는 게 나으니까 마찬가지고 본인들이 이제 거기 계속 더 중요한 거 많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잘 생각하고 있으면은 본인이 이렇게 길잡이가 될 거예요. 예, 사실은 저희가 되게 빡빡한 것 같지만은 저희보다 더 큰 회사들,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좀 더 하거든요. 약간 예를 들면 삼성이나 LG 같은 데 들어갈 때 되면 휴대폰 못 갖고 들어간다. 그냥 입구에서 다 반환해놓고 노트북도 반환해놓고 그러고서 미팅하고 들어가거나 그런 사례들도 있고. 우리 회사에서 제작해가지고 지금 제작해서 납품하는 그런 서스 하우징들 같은 경우에 뭐 여러 회사에 납품을 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 회사 제품 단독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가서 결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인아웃 단에 결합이 되는 프랜차이즈 사이즈도 있을 거고 거기에 그 제품을 만드는데 스펙도 있을 거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일반적으로 보면은 소스 하우징 다 비슷비슷하다고 하긴 하지만은 우리가 삼성에 뭐 SK에 어디에 들어가서 이 제품이 어디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스펙을 갖고 도면을 그리고 업체의 승인을 받아서 승인도가 나온 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가 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딴 데서도 그 승인도가 유출이 되면은 만들 수는 있겠지. 가공집에다 주기만 하면 그대로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납품이 된 게 있다라고 보면은 유출이 됐다는 얘기거든. 왜? 거기에 들어가는 그 제품에 대해서는 업체랑 우리랑만 스펙을 논했고 그 논한 거 갖고 제작을 한 건데 거기에 뭐 필터를 꽂아서 유체의 흐름을 좋게 해서 우리가 이제 퀄리티를 좋게 하는 것도 우리의 노하우가 있을 것이고 그 가공에는 그렇기 때문에 도면 쪽은 특히 더더욱 더 그죠? 영업 쪽에서도 그 부분은 조금 인지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저기 아까 나왔던 거기 잠깐 띄워봐 주시면은 그 나왔던 부분들 중에서 그 어떤 부분이? 이 부분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중에서 제조 설계도 뭐 당연히 그죠? 공정 방법 뭐 이런 거 당연히 다 중요한데 뭐 저기에 보면 고객 정보, 영업에서는 고객 정보 같은 것도 우리가 갖고 있는 고객 정보, 뭐 단가표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정된 거를 하고 그거는 당연히 뭐 저기 임원 승인 받아서 또 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뭐 당연히 그걸 갖고만 비밀로 갖고만 안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절차를 잘 지키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이제 그 주의의 말씀 한 분만 좀 당부를 드리면, 왜냐하면 사실 이런 문제 가지고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하고 어떤 개인 간의 문제가 발생하면 개인은 되게 힘들어요. 피곤하고. 왜냐하면 회사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뭐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민형사 소송 들어오면 일일이 대응하려면 개인이 사실 그거 감당하기 쉽지 않거든요. 뭐 착수금만 뭐 2, 3천만 원 요구를 하고 그 변호사 선임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내 것과 회사 거, 이게 내 거 아닌 거, 이것만 사실 구분하게 되면 이 영업비밀에 대한 문제는 사실 벌어질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양지하셔서 계속 또 사회생활 앞으로 계속 하실 거니까 이런 부분들 혹시 다른 회사 가셔도, 왜냐하면은 지금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잘 알아두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게 이직을 통해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직을 통해서 이제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조심을 할 필요성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는 이런 그 문제가 크게 분쟁화 되지도 않고 대두되지도 않고, 특히 삼성이나 뭐 이런 데는 보안이 엄청나게 강한데 그런 데서도 저렇게 유출이 되니까 이제 국가적인 손해가 생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더더욱 저건데, 요즘 추세가 아까 저기 보면 약국 얘기했잖아요. 약국 그 페이 그 약사가 저기
같은 건물에다가 약국을 차려가지고 뭐 똑같이 이렇게 하는데 그거 자체도 문제라고 저렇게 판례가 나온 게 가장 최근이에요. 예전에는 저런 판례가 안 나왔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엄격하게 계속 나라에서도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분쟁이 하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린 그냥 열심히 일하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게 있다라는 것 같고 뭐 열심히 일하다가 계속 저기 정년까지 일을 하든지 저거 하게 되면은 뭐 내 거 아니니까 놓고 나가면 되는 거고,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긴 도움이 되게 많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딴 데 가면 이런 교육 안 해요. 추가적인 질문 혹시 더 없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예. 전환기다 보면 심볼이라든가 이런 걸 상당히 많이 다운도 받거든요. 그렇죠. 사이트에서. 네. 그런 거는 어떻게 관리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거기 그 다운쓰는 거 같은 경우에 유료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그 유료가 아니라 하는 경우에 거기 그 저기 노티스 돼 있지 않나요? 보면 거기에 뭐 이거 무단 사용 시 뭐 이런 그런 거는 아니고 예, 이제 예. 그 뭐 간단한 밸브 도면 예. 그런 이제 간단한 것들 예. 이제 내가 그리기는 이제 귀찮고 이런 것들 이제 모아놓은 규격화된 거 얘기하고 네. 그러는 거죠? 네 볼트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그려놓은 거를 그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 이제 그 저기 보여드릴게요. 비공지성 비공지성. 예, 그러니까 비공지성하고 그 일반적으로 그렇게 인터넷이나 이렇게 공유된 규격화된 거 있잖아요.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예. 상관이 없고 여기 비공지성, 그러니까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았던 건데 인터넷에 막 올라와 있고 했던 것들을 갖다가 쓰는 거는 뭐 크게 뭐 저작권 가지고 그거 처음 올려놓은 사람이 이러고 저러고 근데 저작권은 사실 입증하기가 쉽지는 그렇게 않아요. 근데 뒤지니까 망가졌네. 뒤지니까. 이번에 미키마우스는 또 사장님 더 그러면 여기까지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